어, 오늘은 그 매트랩 실습 내용이고요. 주파수 응답을 이용한 컴pen세이터 설계입니다. 저희가 이제 5단원에서도 컴pen세이터 설계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근궤적을 이용을 했죠. 주파수 응답이 아니라. 그래서 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보드 플랫을 이용해서 컴pen세이터를 설계하는 방법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 저희 그 기말고사 범위랑도 이제 무관하지 않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이제 실제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조금 방법을 연습을 할 테니까 어, 좀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집중해서 듣는 걸로 할게요.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매트랩은 이제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이제 매트랩을 일단 켜주시고요. 화면을 켜주시고. 자, 이게 설명을 이제 적어놨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매트랩 화면이 켜졌을 때 이제 좌측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제가 이제 강의자를 다 일일이 다 설명을 해놨을 테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보시는 걸로 하고 현재 폴더를 패스를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처음에. 내 작업물들이 저장될 패스를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게요. 자, 매트랩을 처음 여시면 이제 뭐 특정 그 디렉토리가 잡혀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이제 폴더를 하나 만들 거예요. 폴더를. 그래서 C 드라이브로 가셔서 이제 새 폴더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새 폴더. 만들어서 제 이름을 이제 오토매틱 컨트롤이라고 한번 만들어 주세요. 저는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게 있어서 숫자를 붙일게요. 그리고 이제 빈 폴더가 이렇게 하나 생성이 된 거죠. 그래서 매트랩으로 오셔서 여기 위에 부분이 이제 현재 패스를 잡는 부분이에요. 현재 패스. 그래서 C 드라이브를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오토매틱 컨트롤을 찾아주세요. 여기 C 드라이브 눌러서 오토매틱 컨트롤로 더블 클릭하면 여기 이제 현재 패스가 잡혀요. 여기 그쵸? 그래서 지금은 작업물들이 없기 때문에 이제 빈 공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코드를 치는 부분은 이 중간에서 코드를 다 치는 건데 여기에 이제 코드를 쳐서 어떤 작업물들이 생기면 이쪽 패스에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게 이제 기초 내용이고 그리고 따라서 몇 개 한번 쳐볼게요. 그래서 A에다가 1이라는 변수를 대입을 해라. B에다가 2라는 변수를 대입을 해라. 이퀄은 이제 대입의 의미죠. C 언어랑 똑같이 같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A 플러스 B를 한번 해보시고요. 저희 계산기 하듯이. 그리고 A 나누기 B를 한번 해볼까요? A 나누기 B. 그리고 A 곱하기 B를 해서 C라는 변수에다 대입을 해볼까요? 이렇게. 그렇죠? A 곱하기 B에서 C라는 변수에 대입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변수들을 쳤을 때 오른쪽에 이제 변수 정보, 그렇죠? 우리가 대입을 했던 변수 정보가 여기 작업 공간, 워크스페이스라는 데 이제 다 저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변수들이 저장이 되면 이 변수들을 가지고 저희가 뭐 B라는 변수의 2배인 값을 쓰고 싶다. 그러면 2 곱하기 B를 하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문법적으로 우리가 이제 세미콜론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다 1을 대입을 하고 세미콜론을 치면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뒤에가 1이라는 변수가 생성이 되지만 출력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2 이퀄 3이라고 치면 이렇게 출력이 한 번 되고 세미콜론 없이 치면 이제 출력이 한 번 되고 2에 3이 대입이 되는데 어 세미콜론을 쳐주면 이렇게 출력이 없이 이제 대입을 된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코드를 작성을 할 때는 이제 세미콜론을 붙여주는 게 좋아요. 그렇죠? 일일이 다 출력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세미콜론을 쳐주는 게 좋다. 그다음에 우리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저희는 그 전달 함수를 다루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전달 함수를 다루는 게 중요하니까 TF라는 함수를 쓸 거예요. TF, 트랜스퍼 펑션. 그래서 이런 함수가 있는데 요런 함수를 치는 방법을 알려면 help라는 명령어를 쳐요. 그래서 help tf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help tf.
tf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tf 함수에 대한 이제 신텍스가 굉장히 이제 길게 나오죠. 그래서 막 이제 여러 가지 문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이제 요 방법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s라는 변수를 전달 함수형 s를 정의를 해서 쉽게 전달 함수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자, 그거를 한번 따라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s에다가 5라는 변수를 대입을 했어요. 5라는 변수. 그럼 이 s는 특별한 변수가 아니죠. 그냥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a, b 이런 변수랑 다 똑같은 변수예요. 일반 변수.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자, s를 tf 해놓고 tf의 s로 정의를 해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이거 엔터를 치기 전에 지금 현재 s가 그냥 값이 들어가 있는 어떤 특정한 변수로 작업 공간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얘를 한번 쳐볼게요. s equal tf 요 문법에 맞춰서 이렇게 쳐주시면 오른쪽에 작업 공간을 보면 s가 이제 어떤 다른 유형의 변수로 적용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tf라는 유형의 변수예요. 전달함수 유형의 변수. 그래서 이 s는 이제 특별한 s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s를 이용해서 전달함수를 쉽게 만들 수가 있어요. 자, g라는 변수에다가 라지 g, 우리가 전달함수를 보통 g라고 하잖아요. 걔를 이렇게 해서 한번 쳐볼게요. 이게 이제 분모로 가야 되니까 여기 전체 괄호를 해주시고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엔터를 한번 치면 g가 나오죠. 이런 전달함수가 이제 생성이 된 거예요. 전달함수. 그렇죠? 그러니까 전달함수 생성하는 게 이제 어렵지 않죠. 이제 곱셈이나 나눗셈만 할 줄 알면 전달함수를 쉽게 생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설치하는 이게 안 되네. TF 함수가. 그 컨트롤 시스템 툴박스라고 그걸 설치해 주세요. 자, 하나만 더 해보자. 하나만. 우리는 이제 분모가 큰 애들을 많이 하니까 자, s 곱하기 s 플러스 1, s 플러스 2 요런 이제 전달함수를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요런 걸 만들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보드 플랫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어, 보드 자, 보드 G를 쳐보면 돼요. 보드 G. 그러면 이런 이제 보드 플랫을 그려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 전달함수 G라는 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매그니튜드 선도랑 페이즈 선도를 그려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인 커맨드를 아는 상태에서 자,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이제 뭐 변수 다루기 이런 거 있는데 이거는 사실 오늘 할 내용이랑 그렇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서 매트랩이 아예 처음이신 분들만 이제 강의들을 보고 한번 따라 해보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제 매트랩에는 이제 수많은 내재 함수들이 있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이런 TF 함수 이런 것도 이제 내장된 함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함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함수 이름만 알고 이 신텍스를 모르는 경우, 문법을 모르는 경우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커맨드 창에다가 help 플러스 함수 이름으로 치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이걸 치는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희 실습에서 사용할 함수들이 이제 요런 애들이요. 그러니까 TF, 보드, 그리고 이제 페이즈 마진, 개인 마진을 이제 계산해주는 마진이라는 또 명령어가 있고 그 나이키 스텝플롯을 그려주는 나이키 스텝 명령어 그리고 어 스텝 얘는 이제 시간 영역 사용이에요. 시간 영역 사용. 우리가 어떤 전달 함수를 그려놓고 시간 영역 사용의 리스폰스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얘한테 이제 스텝 입력을 먹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텝 입력을 먹였을 때 그 리스폰스를 그려줍니다. 바로. 그다음에 스텝 인포는
스텝 입력 먹였을 때 그 시간 영역 사양들을 바로바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연습을 해 보려고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니드 컴pen세이터를 설계하는 거예요. 일단 지금 첫 번째로 할 거는 그 다음 실습 시간에 렉 컴pen세이터 설계까지 해서 이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책에 나와 있는 형태로 일단 그 가이드에 따라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리드 컴pen세이터의 기본적인 모습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요 꼴에 이제 익숙해져야 돼요. 요 꼴에. 그래서 알파라는 애가 있고 TD라는 애가 있어요. TD. 그래서 TD가 역할이 뭐였죠? TD의 역할. TD는 요 절점 주파수를 결정을 하죠. 절점을 결정하는 거예요, 절점. 그래서 알파 TD분의 1과 TD분의 1 사이에 이렇게 이 플롯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가 이제 얘가 보드 플롯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죠? 알파가 1보다 작을 때. 알파가 1보다 작아야만 얘가 리드 컴pen세이터가 되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알파가 1보다 작아야 얘 이제 분자에 있는 애가 먼저 절점이 먼저 있기 때문에 먼저 증가를 하고 감소를 하는 형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리드 컴pen세이터가 된다.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얘 모양을 디자인을 해 가지고 모양과 어플라이 될 위치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정해 주면 거기 위치에다가 G에다가 D를 곱하죠. 그쵸? 컴pen세이터를 설계를 하면 오픈 루프 전달 함수에 쉐이핑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D를 어떻게 어디다 곱해야 요만큼의 페이즈 리드를 주고 그와 동시에 그렇게 매그니튜드 증폭이 될 거냐. 요거를 항상 이제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뒤에서 일단 조금 이제 정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말씀을 드리고 어 이거는 사실 트라이얼 앤 에러로 좀 많이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했을 때 이런 응답이 나오고 이러한 쉐이핑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안 되면 다시 이제 원래 뒤로 돌아가서 다시 하고 해서 이제 최적의 설계를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리드 컴pen세이터의 위상은 지난 시간에 간단히 했지만 요 분자의 위상에서 분모의 위상을 뺀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네들을 봤더니 어 이제 요렇게 이제 위상을 각각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쵸? 1, TDJ, 1, 알파 TDJ니까 요렇게 이제 위상이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위상이 최대가 되는 주파수. 요게 이제 또 설계 파라미터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이 위상 효과를 최대로 보려면 그쵸? 위상 효과를 최대로 보려면 얘를 어디다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쵸? 어떤 페이즈 니드 컴pen세이터를 썼을 때 위성 기여 효과를 최대화를 하려면 얘가 어디에 오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쵸? 근데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희는 사실 페이즈 마진이 굉장히 중요해요. 페이즈 마진. 그쵸? 페이즈 마진은 오메가 C라는 주파수에서 정의가 되네요. 그죠? 저희가 기억을 되살려 보면 얘는 뭐냐면 어 이 매그니튜드가 1이 되는 주파수잖아요. 그죠? 저희 기억을 되살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1이 됐을 때 페이즈 마진이 정의가 돼. 그쵸? 그러면 내가 보상기를 곱하면 이 오메가 C에서의 페이즈가 최대화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메가 맥스를 오메가 C로 맞춰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쵸? 중요하겠죠. 왜냐면 얘랑 같아지면 오메가 C랑 오메가 맥스랑 같아지면 이 위상기여의 최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DC를 곱했을 때 DC를 여기다 곱한다고 생각을 해 봐요. 그 DC를 여기다 곱하면 페이즈도 증가를 하지만 그에 대한 어떤 수반 작용으로 매그니튜드도 증가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뒤에서 또 설명할 건데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다 D를 곱해. D를 곱했어요. 그러면 얘가 1이 되는 주파수가 있겠죠, 또. 그쵸?
얘가 1이 되는 주파수는 오메가 C였다면 얘가 1이 되는 주파수는 오메가 C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바뀐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페이즈 마진을 정의하는 지점은 이 매그니튜드가 1이 되는 지점인데 원래 얘가 1이 되었던 지점이 오메가 C가 있었어. 근데 내가 D를 곱했더니 어떤 컴pen세이터를 곱하면 얘가 1이 되는 지점은 또 다른 주파수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얘를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얘를 예측하기가. 그게 이제 이걸 디자인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위상이 최대가 되는 주파수는 알파랑 TD로 이제 저희가 구할 수 있었죠. 왜냐면 TD분의 1과 두 절점 주파수를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면 얘가 나오니까 이 중간 지점. 그죠? 중간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대 위상 기억값은 요 이제 유도 과정은 필요 없고 요 밑에 있는 이 식만 한번 활용을 하실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알파의 함수라는 거예요. 이 Pmax의 값은 알파의 함수다. TD랑 상관없어요. 알파의 함수라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알파가 엄청 작아요. 알파가 엄청 작으면 요 폭이 커지죠. 그쵸? 이 두 절점 주파수의 간격이 커지잖아요. 알파가 작아지면. 자, TD분의 1이 있고 알파 TD분의 1이 있어. 그러면 알파가 작아져. 알파가 작아지면 이 주파수가 1로 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폭이 커진다는 거야. 폭이 커진다는 거는 어, 요 볼록한 애가 효과가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이 Pmax를 키우는 효과가 있다는 거야. 알파를 줄이는 게. 그렇죠? 요렇게 일단 한 번씩 생각을 해보고 나중에는 이런 이제 개념들이 다 쌓여가지고 이제 머리가 빨리빨리 안 돌아가요.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거나 이 알파가 Pmax를 결정을 한다. 이렇게 알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제에서 제가 이제 프로젝트 문제를 낼 때도 그렇고 어떤 사양을 줄 거예요. 제어 사양. 요걸 맞추는 컴펜세이터를 설계하세요.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양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사실 주파수 응답을 사용을 할 거니까 주파수 영역 사양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니드 컴펜세이터에서는 보통 세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정상 상태 오차 조건이 나오면 저주파 개인 K를 구하는 형태로 그 조건을 해석을 해준다는 거죠. 그죠? 오차 상수 조건이나 최종값 정리를 사용을 해서 그리고 2번 조건 예를 들어서 오버슛 조건이나 제타 조건이 나온다. 그러면 얘는 페이즈 마진 조건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거고 세 번째 상승 시간, 정착 시간 그죠? 뭐 오메가 D나 오메가 N 요런 애들이랑 관련 있는 애들 그리고 이제 대역폭 요런 애들은 다 이제 교차 주파수 오메가 C의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번 쉐이핑을 했는데 리드 컴펜세이터를 설계를 했는데 어 타임 리스폰스를 봤는데 너무 상승 시간이 안 나와. 그죠? 안 나오면 걔는 오메가 C를 증가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메가 C를 증가시키면 대역폭이 증가한다고 했죠. 그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식은 요거예요. 요거 하나. 오메가 C를 증가시키면 전 클로즈 루프 시스템의 대역폭 밴드위스가 증가를 해요. 근데 밴드위스는 뭐였냐면 이 시스템이 받아들일 수 있는 주파수의 영역 넓이야. 그쵸? 그래서 더 빨리 반응을 하고 싶으면 이 대역폭을 증가시켜야 되는 거고 걔는 결국 오메가 n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쵸? 이해했죠? 그래서 상승 시간 조건이 나왔으면 얘는 이제 오메가 C를 한번 떠올려야 된다. 정착 시간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시스템 반응성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메가 C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드 컴펜세이터 설계 문제는 결국에는 어, 요 알파랑 TD랑 이 저주파계인 K값 이 세 가지만 정하면 되는 거죠. 어떤 근거에 맞춰서.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제가 이제 어떤 플랜트를 드릴 거죠. 그죠? 플랜트에 전달 함수를 드려요. 그러면 이 보상되지 않은 시스템인데 얘가 얘 보드 선도를 아까 보드 커맨드를 이용해서 보드 선도를 그려봐요. 이렇게.
이렇게 그려요. 그린 다음에 현재 페이즈 마진은 얼마고 현재 오메가 C는 어디고 이런 걸 다 판단할 수가 있죠. 또 개인 마진은 얼마고 이런 걸 다 이제 컴퓨터로 하니까 이제 커맨드 하나만 쓰면 이거 저희를 다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설계를 해야 즉 K와 알파와 TD를 어떻게 결정을 해줘야 주어진 페이지 마진이나 오메가 C 또는 이제 스테디 스테이트 조건, 에러 조건을 만족을 할 거냐 요런 걸 이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수식들은 요게 되겠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계속 이제 눈에 있게 한번 봐 주시고 실제로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책에 있는 설계 가이드가 있어요. 설계 가이드. 요거를 제가 한번 정리해서 좀 정리를 했는데 먼저 K를 제일 먼저 정하고 가요. K를. 지금 이 컴pen세이터 형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설계를 할 때는 자 이게 이제 앞에 써져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K가 붙어 있는 거죠. 그쵸? 우리가 이제 보도선도 따질 때도 개인을 나중에는 결국에는 결정을 했어야 됐어요. 그죠? 기억이 나죠? 그래서 K, TD, 알파를 이제 결정하는 문제인데 제일 먼저 이 가이드를 봤더니 정상 상태 오차 조건이나 밴드위스 조건으로 어, K를 결정해라. K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정상 상태 오차 조건이랑 K랑 관계 있는 거는 배웠죠. 왜냐하면 최종값 정리를 하니까. 최종값 정리를 쓰면 이게 K밖에 안 남잖아요. S에다 0을 넣으면. 근데 이 밴드위스 조건이랑 K는 무슨 관계일까요? 이런 걸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저희가 아까 밴드위스 조건은 우리가 주파수 영역에서 뭐랑 상관이 있다고 했죠? 밴드위스랑 관계 있는 주파수 영역의 사양. 이거는 이제 오메가 C로 해석을 한다고 했어요. 오메가 C. 자, 오메가 C. 근데 여기 그림에서 오메가 C가 지금 어디죠? 이 오른쪽 그림에서 오메가 C는 이 매그니튜드가 1이 되는데, 그렇죠? 0 데시벨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가 이제 오메가 C예요. 근데 내가 K를 얘는 지금 K가 1일 때고 K를 올리면 어떻게 돼요? K를 올리면 오메가 C가 어떻게 되죠? 얘가 요렇게 될 거 아니에요. K를 증가시키는 거는 오메가 C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얘를 그냥 들어 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 이제 기하학적으로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림적으로. 그래서 장점만 보자면 K를 증가시키는 건 오메가 C를 증가시켜서 시스템의 반응성을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P 게인을 키우는 것처럼. 그렇죠? P 게인을 키우는 것처럼. 됐죠? 뒤에서 이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K를 결정을 하고 그럼 KGS의 페이즈 마진이나 어떤 성능을 평가를 하자는 거예요, 먼저. 이 컴pen세이터를 본격적으로 달기 전에 평가를 해서 이제 보도 선도를 그리고 그다음에 페이즈 마진을 봤더니 내가 지금 현재 페이즈 마진이 20도야. 근데 나는 40도 이상이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얼마나 위상 기여를 할 건지 결정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여유 10도를 줘요. 자, 내가 원하는 게 원하는 PM이 40도야. 근데 현재 PM이 비보상된 PM이 20도야. 그러면 어, Pmax는 40도에다가 20도를 빼고 마진 10도를 더 준다는 거예요. 원래 20도만 증가시키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마진을 줘서 한 보통 30도. 그러니까 이건 경험적인 룰이에요. 항상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아니고 처음에는 일단 가이드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40도면
근데 현재가 20도다. 그러면 마진을 10도 줘서 30도로 주겠다. Pmax를. Pmax를. 그럼 Pmax가 결정이 되면 뭐가 결정이 돼요? Pmax가 결정이 되면 Pmax는 알파의 함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알파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 개 중에 지금 벌써 두 개를 결정했죠. K 알파 TD 중에 알파를 결정했어. 그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제일 힘든 과정이에요. 4번이. 자, 여기 내용을 지울게요. 어, 오메가 맥스가 보상 후에 교차 주파수가 되도록 설정한다.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자, 보상 후에 교차 주파수는 뭐냐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오메가 C 프라임. 그렇죠? 보상을 하면 교차 주파수 바뀐다고 했죠. 저 오메가 C 프라임이나 오메가 맥스가 되도록 설정을 해주면 아까 오메가 맥스에서 위상 기어가 이 Pmax잖아요. 그렇죠? 오메가 맥스에서 Pmax인데 내가 니드 컴펜세이터를 도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최대 위상 기여를 앞으로 생길 교차 주파수에 주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페이즈의 증가 효과가 제일 크겠죠. 어, 약간 일단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어, 내가 여기다 컴펜세이터를 넣는데 요런 모양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되고 뭐 요런 식으로 됐어. 컴펜세이터를 했더니 그러면 얘가 이제 오메가 C였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한번 이해할게요. 얘 원래 보상 전에 오메가 C였어. 근데 보상 후에 새로운 교차 주파수가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오메가 C 프라임에서 이렇게 읽으니까 요게 이제 페이즈 마진, 새로운 페이즈 마진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PM을 이게 이제 진정한 PM이잖아요. 보상 전의 PM은 이게 별로 의미 없고. 그래서 이때 페이즈 마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상 자체를 여기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쵸? 이 위치만 알 수 있으면, 이 오메가 C 프라임의 위치만 알 수 있으면 여기다가 이렇게 딱 중앙에 오게 때려주면 이 페이지가 제일 많이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얘가 보상을 했을 때 오메가 C 프라임이 정확히 어디 생길지를 모른다. 이게 이제 단점이에요. 대충 여기 생길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른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여러 번 해보면서 감을 익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메가 맥스를 결정하면 이제 TD를 결정하는 거예요. TD 결정. 그러면 컴펜세이터가 하나 결정이 된 거고 보상된 시스템의 페이즈 마진이나 이제 여러 사양들을 보는 거죠. 보고 만약에 만족을 못했어. 그러면 다시 3번으로 가서 또는 이제 2번 저기 K부터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1, 2, 3, 4, 5번을 이제 반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필요한 경우에는 뭐 니드 컴펜세이터 여러 개를 붙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제 간단히 따라 해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가 손으로 풀었던 문제가 요건데 요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온다. 플랜트가 주어지고 플랜트가 주어지고 사양이 주어져요. 그렇죠? 오버슛이 25% 미만. 정상한테 오차는 경상 입력에 대해서 0.1 이하가 돼야 된다. 그때 요 컴펜세이터를 설계하세요. 그래서 이런 게 나오면 일단 여러분들은 손으로 정산화태 오차랑 요 오버슛을 다룰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요거는 지금 하진 않을 건데 저희가 수업 시간에 했으니까 이 최종값 정리를 써서 이 조건이구나. 그쵸?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정산화태 오차가 0.1보다 작아야 되니까 얘는 여기에 앞에 붙어 있을 K의 조건으로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여기 이 부분은 좀 빨리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버슛이 나왔어. 그럼 얘는 사실 시간 영역 사용에서는 제타로 일단 바꿔주는 게 첫 번째고. 그죠? 근데 저희는, 어, 얘가 이런 그림을 제가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이게 뭐냐면 PM과 오버슛의 관계예요. PM과 오버슛의 관계. 이게 책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오버슛은 제타랑 관계가 있고 제타는 PM이랑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MP도 오버슛도 PM과 관계가 있는데 그거는 요런 그래프로 이제 정의가 되는 거예요. 요런 그래프로. 그래서 예제에서 실제로 요렇게 풀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PM은 지금 내가 원하는 오버슛이 25도야. 0.25. 여기죠? 0.25. 그때 PM을 읽었더니 45도라는 거죠. 그렇죠? 45도. 자, 요렇게 해도 되고. 자, 그림이 주어지면 바로 그냥 PM 조건을 바꾸고 아니면 제타로 먼저 바꿀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제타로 바꾸고 제타랑 PM의 관계. 이거 있죠? 100분의 PM. 그렇죠? 요런 식으로 PM과 오버슛을 최종적으로 관계를 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제 필요한 조건은 다 주어지게 할 거니까. 자 일단은 오버슛 조건을 PM 조건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이드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가이드대로. 이제 매트랩으로 가서 자 일단 1번은 K를 10으로 선정을 했어요. K는 1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K를 10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비보상된 시스템의 보드 선도를 그리기. 이거 아까 저희가 했으니까 한번 할 수 있죠. 들. 저랑 그냥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S 곱하기 S 플러스 1에 여러분 지금 여태까지 작업했던 거 지울 때는 클리어 올 해주시고 클리어 올 그리고 커맨드도 깨끗하게 하고 싶으면 CLC 쳐주시면 돼요. CLC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전달 함수를 쓰고 싶으면 T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S를 먼저 정의해 주는 게 편합니다. 이렇게 이제부터 세미콜론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 전달 함수 G를 표현을 해볼게요. 문제에서 주어진 S 곱하기 S 플러스 1이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야? 보드 선도를 그리고 싶잖아요. 기보상된 시스템. 보드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G라고 써볼게요. 됐죠? 그 다음에 지금 방해 자료에 다 커맨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드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드 선도를 그린 다음에는 그리드를 쳐주는 게 좋거든요. 그리드를 쳐주면 이렇게 이제 그리드가 생겨요. 로그 스케일대로. 이렇게 눈금이 보이는 거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페이즈 마진이랑 개인 마진을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점을 찍어가지고, 그렇죠? 점을 찍어가지고 이제 뭐 매그니튜드가 0이 되는 지금 단위가 데시벨이죠. 0이 되는 애를 찾거나 이게 되게 찾기 힘들죠. 그렇죠? 여기 어딘가 이제 오메가 C가 발생하는 것 같고 그때 페이즈 마진은 같은 주파수에서의 페이즈 값을 읽어서 180에서 빼주면 돼요. 사실은. 그렇죠? 수동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봐보세요. 지금 주파수가 나오잖아요. 주파수. 그래서 매그니튜드가 뭐 0에 가까울 때 뭐 0.78 뭐 이 정도 되는데 그때 페이즈를 읽어서 이렇게 180에서 뺀 값을 읽어주거나 그렇죠? 그럼 잠깐만 제가 저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 우리가 K를 구했죠? 그래서 비보상된 시스템은 이제 K가 되는 K. 그래서 보드 선도를 K 곱하기 G로 해줘야 돼요. 이렇게 K 곱하기 G.
K가 10일 때 우리가 예전에 쳤던 명령을 다시 쓰고 싶으면 이렇게 위에 화살표, 커맨드에서 위에 화살표를 눌러서 이렇게 다시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하고 그리드 다시 켜주시고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페이즈 마진을 가장 쉽게 보는 방법은 마우스로 우클릭을 하세요. 마우스 우클릭. 그리고 여기 캐릭터리스틱 있죠? 특성, 뭐 캐릭터리스틱. 그 다음에 미니멈 스테빌리티 마진 하면 여기에 이제 페이즈 마진이 표시가 되죠. 그렇죠? 얘를 이제 클릭하면 이렇게 출력이 돼요. 저희 강의 자료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오메가 C가 몇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정보를 파악할 건데 오메가 C가 몇일까요? 여기죠. 그러니까 페이즈 마진이 발생하는 주파수가 오메가 C잖아요. 그렇죠? 교차 주파수. 그래서 3.08에서 페이지 마진이 18 정도 지금 발생을 하고 있대요. 현재 비보상된 시스템이. 이해했죠? 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여태까지 쳤던 스크립트 있죠? 얘네들을 저희가 얘를 계속 쓸 거니까 따로 저희가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한번 새로 만들기. 여러분들이 이거 프로젝트를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편하거든요. 여기 함수 만들 필요 없고 스크립트 그냥 빈 스크립트. 이게 C 언어로 따지면 그냥 C 파일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썼던 이 스크립트를 가지고 자, 이렇게 여기다 쳐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저장 한번 해볼게요. 저장. 이게 이제 그 매트랩에서 함수 파일을 다루는 방법인데 저장을 누르면 그 여러분들이 만들어 놨던 그 패스에 뜨고 이건 스크립트 명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지금 예제 1번을 풀고 있으니까 EX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EX1. 그래서 이제부터는 요 스크립트를 써놓고 얘를 실행하고 싶으면 여기서 이제 실행을 누르거나 F5를 누르면 돼요. F5. 그래서 F5를 누르면 이제 보드 플랫을 바로 그려준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고 싶은 거를 여기다 이제 계속 적어볼게요. 이거를 놔뒀다가 여러분들이 풀적을 해야 되니까. 자, 여기다가 피규어 1이라는 걸 한번 쳐볼게요. 피규어 1. 이건 뭐냐면 이제 그림 1. 요 그림 1이라는 애를 띄워서 보드 플랫을 그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보드 선도를 여러 개를 그릴 거라서 피규어를 구분해서 일단 써주는 겁니다. 피규어 1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진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마진이라는 명령어. 자, 이렇게 한번 따라서 한번 쳐볼게요. 이렇게 K 곱하기 G. 이게 다 지금 저기 강의 자료에 있는 내용이에요. 설명이 잘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실행 한번 해볼게요. 실행. 이렇게 하면 일단 보드 선도는 피규어 1에 그냥 보드 선도는 그려질 거고 여기서 보드 선도 보고 싶으면 아까 캐릭터리스틱 미니멈 스테빌리티 마진에서 이렇게 클릭해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냥 빨리 확인을 하면 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변수로 저장을 하고 싶다. 방금 저희가 마진이라는 명령을 썼기 때문에 오메가 C를 쳐보면 3.08 나오죠. 그렇죠? 아까 교차 주파수 3.08이었잖아요. 여기서 3.08. 그다음에 PM 쳐보면 아까 내가 변수 저장했던 PM 쳐보면 18도가 나오는 걸 알 수 있고 개인 마진은 지금 인피니트인 상황이에요. 아무리 개인을 키워도 이제 언스테이블 하지 않는 상황. 그래서 이 마진이라는 명령어를 헬프 마진 쳐보시면
페이즈 마진, 개인 마진을 얻을 때 이제 쓰는 명령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 신텍스를 우리가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sys가 이제 트랜스퍼 펑션 시스템 변수니까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뭐 교차 주파수 아니면 페이즈 교차 주파수, 뭐 개인 마진, 페이즈 마진을 구할 때 이제 마진이라는 명령을 쓰면 된다. 그렇죠? 한번 필요할 때 한번 써보시면 되고. 됐어요. 자, 그래서 다시 강의자로 가서, 그래서 PM을 파악을 했더니 18도밖에 안 돼.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몇 도였어요? 45도. 그렇죠? 45도.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로 가서, 여기 다 써져 있습니다. 이거 보고 하시면 돼요. 만약에 수업 시간에 놓쳤다고 하면 어떻게 했었지 하면 여기 다 써져 있으니까 체크를 하면 되고, 어, 다음 단계가 목표 PM 증가분을 결정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목표 PM 증가분. 그래서 목표 PM에서 원래 PM을 빼고 약 10도를 해주면 뭐 18, 원래 PM 18도, 목표 PM 45도, 그래서 플러스 10도 해주면 이제 40도는 안 되는데 내가 약간 마진을 줘서 40도로 주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0도로 Pmax를 결정하는 거예요. Pmax. Pmax 결정. 그래서 Pmax 결정했어. 그러면 알파가 바로 나온다고 했죠. 수식에 의해서. 그래서 알파 결정했어. 그래서 알파도 이제 0.217인데 0.2로 근사치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일단.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알파를 줄이는 게 좀 더 깊게 생각해보면 알파를 줄이는 건 얘를 키우는 거예요. 그렇죠? 알파를 줄이는 건 멀리 떨어뜨리는 거예요. 절점 주파수는. 그다음에 오메가 맥스를 결정하자. 오메가 맥스. 어, 뭐 오메가 보상 후에 오메가 C가 오메가 맥스에 가깝도록 설정을 해보자. 그래서 오메가 맥스라는 애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데 얘를 이제 보상 전에 자 여기다가 어디다가 곱해줄 거냐? 얘랑 요런 애를 어디다 곱해줄 거냐?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얘를 옮겨가면서. 근데 얘는 이미 지금 3.08에서 오메가 C가 일단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니드 컴pen세이터를 곱하면 얘는 이렇게 증폭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니드 컴pen세이터니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위로 또는 위로 옮겨가는 효과가 있고 페이지로 이렇게 볼록해지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오메가 맥스를 5로 한번 선정을 해볼게요. 5로. 왜냐하면 3보다는 오른쪽일 거니까 3보다는 오른쪽일 거니까 오메가 맥스를 5로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알파가 정해져 있고 오메가 맥스를 5로 정하니까 TD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요거는 직접 계산을 해보세요. 그렇죠? 오메가 맥스를 이걸 엄청 대충 결정한 건 아니고 원래 있던 교차 주파수부터 살짝 오른쪽으로 한 거예요. 살짝 오른쪽으로. 그러면 요걸 한번 해보시죠. 직접. 지금 리드 컴pen세이터 식이 요건데 알파가 0.2고 TD가 0.45인 리드 컴pen세이터의 보드 선도를 그리세요. 한번.
아까 짰던 스크립트에 이어서 한번 짜볼게요. 그죠? TD가 0.450, 알파가 0.2. TD라는 변수를 제가 이렇게 정의를 했고, 라지 TD 0.45. 그다음에 알파를 A라고 했어요. 0.2. 그다음에 컴펜세이터는 이제 뭐 이름 붙이는 건 자유인데 저는 보통 이렇게 D 리드에다가 뒤에 숫자를 붙여줘요. 이게 버전이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TD 곱시 이렇게 해주면 리드 컴펜세이터가 설계가 하나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 이제 보드 선도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 저 위에 얘랑 위에 보드 선도랑 겹치지 않게 피규어 2에다 그려주는 거예요. 피규어 2. 이게 피규어 2를 안 쳐주면 그림이 겹쳐져서 나와요. 없어지거나 이전 게 없어지거나. 그래서 그리드 똑같이 해주고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한번 눌러보세요. 실행을. 아 이거 보드 선도를 아직 안 그렸죠? 피규어 2 하고 보드 D 리드 1. 그러면 요런 애가 이제 나오는 거죠. 요런 애. 그리고 얘가 이제 보상전.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계속 하다 보면 얘랑 얘를 이 왼쪽에다가 얘 오른쪽을 보상을 해주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 이거를 이제 대충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예측하는 연습을 좀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페이지 마진을 더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걸 이제 항상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오메가 맥스가 이제 5 라드 퍼 세크 근처에 이제 생긴 거예요. 제가 그렇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때의 페이지가 아까 40도를 설정했는데 대충 40도 근처의 값이 지금 설정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눌러서 확인도 한번 해보고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다 결과가 있습니다. 코드랑 결과가 있으니까 한 번씩 봐주시고 이게 지금 첫 번째 시도 써놨어요. 이거 여러 번 시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보상된 시스템에 보드 선도를 바로 그려볼게요. 얘네 둘을 곱하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 그렇죠? 보상된 시스템의 보드 선도는 피규어 3에다가 자 보상된 시스템을 저희가 코드로 표현하면 뭐죠? 코드로 표현하면 K 곱하기 G 곱하기 D 리드 1이잖아요. 그렇죠? 선도를 그리는 거예요. 어디다가? 피규어 3에다가. 그리고 그리드 똑같이 켜주고 그리고 새로 했으니까 개인 마진, 페이지 마진 한번 다시 해보죠. 여기다가 숫자를 붙여줄까? 아니, 여기 컴펜세이티드 됐다고 C라는 언더바 C라는 표현을 해볼게요. 컴펜세이티드 된 네, 페이지 마진, 개인 마진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실행. 실행해보면 이제 피규어 2, 피규어 1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피규어 1과 피규어 3의 비교예요. 그렇죠? 보상된 시스템과 보상되지 않는 시스템. 그래서 보상된 시스템의 모양을 봤더니 자 여기 이제 미니멈 페이지 스테빌리티 마진을 봐야 되죠. 그래서 이거 자동으로 켜서 한번 보시고 페이지 마진이 얼마나 증가했죠? 몇이죠 지금? 자 원래는 18 정도였는데 54로 증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를 맞춘 거죠. 목표를 맞춘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운이 좋게도 한 번에 설계가 끝난 거죠. 근데 이게 왜 한 번에 끝날 수 있었냐면 시스템이 너무 간단한 시스템이고 2차 시스템이고 그리고 조건이 사양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죠? 페이즈 마진 사양밖에 없기 때문에 거의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페이즈 마진만 확 많이 주면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설계가 쉬웠던 부분이고 실제로는 페이즈 마진을 너무 키우면 니드 컴pen세이터를 너무 많이 쓰면 이 고주파의 매그니튜드가 충분히 떨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고주파에서 계속 살아있어요. 그러면 이제 노이즈 증폭 문제가 생겨요. 무조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PD 제어기를 썼을 때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니드 컴pen세이터를 좀 너무 과다하게 쓰면. 그래서 그런 단점이 있을 거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자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요거를 직접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은데 요 문제 요거를 지금 직접 한번 해볼 건데 자 제가 K까지는 선정을 해줬어요. 요 K는 9라고 제가 손으로 풀어가지고 K는 9라고 선정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일단 이 3단계까지 한번 해볼까요? 요 파이 맥스까지 한번 해볼게요. 구하는 것까지. 얘는 그 스크립트를 하나 따로 만들게요. EX2라는 스크립트 하나 만들어서 어, 이제 코드 복붙해서 한번 G만 바꿔서 해볼게요. G만 바꿔서.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아예 다른 문제를 할 때는 여기 기존에 있던 그 메모리 다 날려주시고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EX1이라는 함수를 스크립트를 그냥 복붙해서 EX2라고 만들어 놨고요. 자,
여기서 이제 전달함수를 바꾸면 되죠. 전달함수. 0.5 그리고 S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G가. 그 다음에 K가 9인 상황이에요. K가 9. K가 9. 그리고 이제 안 쓰는 코드를 쓸 때는 이렇게 퍼센트를 붙여서 주석 처리를 해주면 돼요. 주석 처리. 코드를 안 쓰고 싶을 때 주석 처리를 다 해주시고 위에 것만 해서 일단 보드 선도를 한번 그려보는 거죠. 그리고 봤더니 체크. 그렇죠? 현재 페이즈 마진이 얼마인가? 7 정도 나오나요? 그렇죠? 7 정도 나오죠. 그다음에 제가 그 Pmax를 결정을 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목표 값이 지금 25도인데 25도. 그 여유를 10도 정도 줘서 그러니까 25도에서 7도를 빼고 플러스 10도 정도 하면 이제 30도가 안 되는데 저는 이제 30도로 결정을 했어요. 30도로. 계산하기 쉽게. 그래서 알파를 이렇게 손으로 계산했더니 0.33이 나왔어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아까랑 했던 거랑 똑같죠? 제가 여기서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요 방식을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이제 방해자료 볼게요. 제가 알파를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0.33으로. 알파를 결정하면 뭐가 결정이 되냐면 어, 얘 있죠? 요 컴펜세이터에 여기까지의 높이가 결정이 돼요. 왜냐면 자, 요 삼각형, 요 삼각형을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주파수가 TD분의 1이었어요. 여기는 루트 알파 TD분의 1. 맞죠? 이게 오메가 맥스잖아요. 오메가 맥스. 중간 지점. 이거 이해되나요? 여기 지금 중간 지점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가 왜냐면 오메가 맥스니까. 루트 알파 TD분의 1이잖아요. 오메가 맥스. 그럼 얘가 몇일까요? 이게 지금 기울기가 1로 정해져 있죠. 20 dB per decade잖아요. 그렇죠? 매그니튜드 따지면 그냥 기울기가 1이에요. 기울기 1. 그러면 이 높이가 몇이에요? 루트 알파분의 1만큼 증가할 동안 루트 알파분의 1만큼 또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높이가 나와요. 루트 알파분의 1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거를 일단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TD를 알지 않아도 이 높이는 결정이 된다는 거야. TD를 알지 않아도. 이해했죠? 그래서 이걸 알면 뭐가 좋냐면 자, 그래서 이거네. 루트 알파분의 1이 여기까지의 높이네. 이 중간까지의 높이네. 오메가 맥스에서의 크기다. 그럼 얘가 1.74예요. 넣어보면 1.74인데 dB로 바꾸면 4.81 dB라는 거죠.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어, 이 오메가 맥스에서의 매그니튜드 증분이에요. 증분. 내가 4점 얘를 곱하면 원래 있던 리스폰스에다 얘를 곱하면 이 오메가 맥스에서는 이만큼 매그니튜드가 증가할 거예요. 더하기 효과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여기 제가 오른쪽에 이렇게 작게 적어놨어요. 요거를 좀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지금 오메가 맥스에서의 매그니튜드 증가 효과가 4.81 dB예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오메가 맥스랑 보상 후에 오메가 C랑 같게 해주는 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쵸? 보상 후에 오메가 C에서의 그 위상 기여가 최대가 되도록. 그래서 그걸 하려면 보상 전 시스템에서 매그니튜드가 마이너스 4.8인데를 찾으면 되죠. 그러면 얘 보상을 했을 때 얘가 0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게 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정량적으로 딱 정할 수 있는. 그래서 자, 우리가 지금 보드 선도를 그렸잖아요. 보드 선도에서 이 눈금을 옮겨 다니면서 4.81 정도가 되는, 마이너스 4.81이 되는 주파수를 찾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수동으로. 여기서 내가 마이너스 4.81 되는 지점을 한번 찾고 싶은 거예요. 여기만 해도 지금 확대해서 이렇게 수동으로 찾아. 예를 들어서 뭐 요 정도, 그쵸? 이걸 제가 마우스로 하기 힘들어가지고 마이너스 4.81이 되는 어떤 주파수를 읽었더니 2.16, 17 요 정도 되죠? 그쵸? 예. 그러면 그 주파수를 타겟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자, 이 보상전 시스템이잖아요. 여기다가 얘를 오메가 맥스가 여기인 애를 리드 컴pen세이터를 곱해주면 여기가 잘했으면 얘가 0이 될 거 아니야. 1이 되잖아요. 1. 그쵸? 매그니튜드가 0dB로 간다는 거죠. 왜냐면 4.81 dB만큼 내가 올려줄 거니까. 그쵸? 그래서 오메가 맥스를 여기로 선정을 해보자. 마이너스 4.81 dB인 곳은 2.16 라드 퍼 세컨에 찾았어. 그럼 여기를 오메가 맥스로 해보자. 이퀄 오메가 맥스. 그러면 내가 알파를 알고 오메가 맥스를 아니까 TD가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는 거죠. 한번. 근데 보통은 이거는 사실 이제 트라이얼 앤 에러로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풀덱을 할 때도. 이게 이제 너무 뭐랄까, 그러니까 너무 이론에 입각해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실제에서 써먹기 조금 어렵고, 실제로는 이 2.1 어떻게 비스무리한 데에다가 해주면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해보고 리스폰스를 봤을 때 별로면 다시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훨씬 빠르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이해해야 돼. 하나 더. 그래서 여기다가 2.17을 주면 2.17을 주면 자, 우리가 컴펜세이터를 요러네. 그리고 페이지로 따지면 요러네. 다시 요러네. 그러니까 얘를 2.17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줘보겠다는 거야. 그쵸? 2.17을 맞춰서. 근데 그러면 요만큼 페이즈 증가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미 페이즈가 마이너스 190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주파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페이즈가 떨어지는 애인데 비보상된 시스템을 봤더니 계속 페이즈가 떨어지다가 이미 190까지 떨어졌어. 마이너스 190까지. 근데 내가 여기서 보상을 해도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30도를 보상을 해도 페이즈 마진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190에서 30도 보상하면 마이너스 160이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즈 마진이 20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지금 리스폰스를 보기 전에 알 수 있다는 거죠. 쉐이핑을 할 때.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조금 공부를 하시라는 거거든요. 내가 그냥 아까 앞에서 설명한 원리로 오메가 맥스를 여기로 선정을 했는데 이 지점의 페이즈를 봤더니 비보상된 시스템의 페이즈를 봤더니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이미. 얘가 왜냐하면 3차식이라서 페이즈가 빨리 떨어진. 그러니까 이거는 해봤자 안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는 여기서 그냥 다시 돌아가서 페이즈 마진을 알파를 더 줄여서 피를 더 올리자 이렇게 되는 이런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일단은 그대로 한번 해보자. 자, 강의 자료를 한번 볼게요. 강의 자료. 봤더니
페이즈 마진이 예상대로 20도밖에 안 돼요. 이건 지금 보상된 시스템이에요. 요거를 코드를 한번 쳐. 자,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이따가 못한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니까. 자, 여기에다 이어서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그 강의자를 넣었던 애가 여기 보면 이러한 원리로 TD를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원리를 저 강의자를 다시 보고 이해를 해주시고 TD 0.806을 여기다 넣어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알파는 아까 0.33이었어요. 알파는 0.33이고 TD는 0.806. 자, 여기다가 0.806. 그리고 알파는 0.33. 그리고 이제 주소 표시 다 지워주시고 컴파일사이트 설계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보상된 시스템을 한번 해보죠. 보상된 시스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주면 얘가 이제 피규어 3번이 보상된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시 캐릭터리스틱 미니멈 스테빌리티 마진 봤더니 20밖에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예측한 대로.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오메가 C를 예측을 했죠. 그러니까 2.217에서 오메가 C가 되도록 컴pen세이션을 했잖아요. 그렇죠? 보상 후에 오메가 C를 예측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거라는 거죠. 내가 오메가 맥스를 딱 여기를 타겟팅해서 이렇게 했을 때 오메가 C가 2.17이 생길 거다라는 걸 저희가 예측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 원리를 좀 이해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지금 목표 페이즈 마진을 충족을 못했어.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3번 과정으로 돌아갔어요. 3번 과정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25도만큼 마진을 줘서 45도로 결정해보자. 이렇게 결정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결정하는 거는 알파를 줄이는 효과인데 계산해봤더니 0.17까지 줄였다. 그리고 똑같은 원리로 자, 요것만 집중하고 끝낼게요. 똑같은 원리로 이 보상될 컴펜세이터에 오메가 맥스에서의 매그니튜드를 봤더니 7.64dB가 나왔다는 거죠. 요거는 계산할 수 있잖아요. 루트 알파분의 1이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면 위상 기여가 최대가 될 오메가 맥스가 이 경우에는 뭘까? 어, 비보상된 시스템이 비보상된 시스템의 매그니튜드가 마이너스 7.64dB인 곳이잖아요. 그렇죠? 이 원리를 이해를 해주세요. 비보상된 시스템의 매그니튜드가 마이너스 7.64인 거는 어떻게 찾죠? 컴퓨터로. 아까 그 피규어 1에서 마이너스 7.64인데를 찾는 거예요. 이게 눌러봐서. 그래서 요거의 결과물이 이제 다음 장에 있어요. 다음 장에. 다음 장 넘어갈게요. 봤더니 보상 전 시스템이 마이너스 7.64인 곳을 봤더니 주파수가 2.48 정도 된대요. 2.48. 그래서 2.48을 오메가 맥스로 선정을 해. 여기다가 이제 최대 보상을 해줄 거니까. 그러면 TD는 0.978로 결정이 되고 얘를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 있죠. 또 여기다가 내가 페이즈 마진을 45도를 주면 Pmax가 45도니까 45도를 여기다 때려주면 마이너스 198에다가 플러스 45 하면 27도는 생기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PM이 27도가 실제로 나오고 여기 2.5 라드 퍼세크 근처에서 차량을 만족하는 걸 알 수 있다. 됐죠? 여기 내용은 다 끝났고요. 마지막으로 여기 이거는 한번 직접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할 건데 우리는 지금 시간 영역 사양이 주어져 있잖아요. 시간 영역 사양.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런 니드 컴pen세이터를 설계를 했을 때 시간 영역 사양을 만족을 하는가를 봐야 돼. 그래서 그때 쓰는 이 코드가 이 네 줄이에요. 요 네 줄. 그래서 오픈루프 전달함수를 구하고, 최종 오픈루프 전달함수 구하고, 피드백 전달함수 t를 구하고, 그렇죠? 우리 클로즈루프 시스템을 보고 싶으니까. 거기다 스텝을 먹였을 때 이 리스폰스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시간 영역 사용 뭐 오버슛이든 뭐든 다 따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텝 인포 함수를 쓰면 이제 뭐 오버슛이나 이런 거 다 나온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 거를 조금 읽어보고 오시는 걸로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출석 체크 한번 할게요. 출석 체크.